안녕하세요. 제1회 황금빛 날개 공개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순복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요,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이자 친구 같은 원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입니다. 황금빛 날개 진행자 8분이 직접 자기 코너를 소개하는 릴레이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감성과 배움, 자연과 삶, 도전과 자기 표현으로 시작되는 황금빛 날개 공개방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배움과 정성 코너 첫 번째 순서는요, 황금빛 날개 대표 방송인 김미경님의 톡톡 튀면 영어 팝송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이 가사를 조금 한번 음미해 보시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생각보다는 노래가 굉장히 밝고 경쾌한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간 슬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우리는 황금빛 날개예요. 같이 불러볼게요.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The other night, dear, my love is sleeping. I need to have you in my arms. When I woke up, dear, I was mistaken. So I hung my head and cried.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간주 잘했다. 입골 입구. 이게 지금 간주 중인데 노래가 조금 슬퍼요. 이 You Are My Sunshine이 가사가 뒤에 보면 꿈속의 연인이에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끝까지 요 마지막 음까지 다 짚어주는 게 음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서 가사 끝나고도 여운을 조금 즐겨봤습니다. 자, 우리 황금빛 날개가 이번 키워드가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햇살에, 자기만의 햇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같이 자기가 원하는 햇살을 위해서 도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도전! 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고 많이 들어본 팝송인데요. 가사 들어보니까 신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따라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영어 팝송 덕분에 즐겁게 시작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김향숙님의 취미교실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취미전도사 김향숙입니다. 캐대헌, 요즘 핫한 뉴스인데요. 세계가 K-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이 빛나고 있죠. 도전은 언제나 눈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뻗을 용기와 결심이 있다면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도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미술교실 시간입니다. 그림은 어렵다. 이런 생각은 오늘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와 함께라면 단 5분 안에도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림의 종류는 많지만 아크릴화를 그릴 때 기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물감, 붓, 팔레트, 캔버스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물감은 몇 가지가 필요하냐? 36가지, 72가지 있지만 기본 5개만 있어도 혼색해가지고 얼마든지 색을 만들 수 있고 그라데이션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은 이제 넓은 면, 큰 판에다가 그릴 때는 평붓이 필요하고 세밀하게 그릴 때는 둥근 붓이 필요합니다. 지금 PPT 보시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짧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저는 오늘 바다 그리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 10년 그렸지만 그냥 쌀 놓기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돈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림을 팔았습니다. 바로 이 바다예요. 바다에 남편이 서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 이해가 있는데 정말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길게 봐주시고,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이제 혼합할 때는 어디에다 하느냐. 그림 그리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두꺼운 잡지 뜯어가지고 팔레트로 쓰기도 하고 또 안 쓰는 일회용 접시 같은 거 거기에다가 혼색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마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 또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 같은 거는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팔레트에서 충분히 이제 혼합을 해서 명도, 채도 조절로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작업은 스케치를 먼저 하고 연한 배경색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진한 색깔을 섞어가면서 원경을 연하게 섞어줍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잘 그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 하늘도 이렇게 3가지 톤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캔버스 전체에 평붓으로 부드럽게 칠을 해봤습니다. 붓자국이 조금 보여도 괜찮아요. 아크릴의 매력은 질감이 살아있을 때 더 빛나거든요. 이제 빛이 더 닿는 부분에는 흰색을 조금 더 얹어서 하이라이트를 주고 아래쪽은 원색을 아주 살짝 섞어줍니다. 보색을 섞으면 더 진해져요. 거의 까만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자연스럽게 섞이게 붓질은 가볍게 해주세요. 이 아크릴화의 기법을 보면 아크릴화는 유화, 그 다음에 스테어하고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화는 마르는데 2, 3일 걸려요. 그리고 스테어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아크릴화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러면 수채화는 안 되지만 아크릴화는 그 위에다가 다시 두껍게 물감을 올려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져서 더 색감 표현이 풍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스프레이, 스펀지 기법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여러 층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그 경계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도 이제 제가 뭐 추상, 구상, 비구상, 풍경, 인물 가리지 않고 1년에 한 가지씩은 기법을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왔어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의 모습인데 좀 비슷하신가요? 네, 닮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붓과 도구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관해야지 오래 쓸 수 있느냐. 붓을 그리다가 그냥 놔두면은 붓은 이제 못 쓰게 돼요. 다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고무 같아가지고 한 5분만 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내 옷에 묻었다. 그러면은 뭐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른 헝겊 타월 같은 거 안 쓰는 거 놓으시고 그걸로 닦으면 또 물 절약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유화 그릴 때처럼 나이프 기법 사용해도 되고요. 특수한 도구. 어떤 분은 그 유명한 분은 뭐 연필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또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림이 무려 10억이에요. 단색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꿀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컬러 차트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색감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색채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색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바다를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컬러 차트를 만들어 놓고 요렇게 구상을 해요. 예산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실수가 없죠. 그래서 요건 이제 스케치한 거고, 저게 이제 우리 남편 여행 갔을 때 저랑 같이 갔는데 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와서 그렇지 되게 원래는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스케치한 거고 이제 저게 완성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제일 최근에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이거 5만 원 받았다 그랬죠. 제 생애 최초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 고흐 작가도 생전에 그림 한 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가족의 초상화를 완성했고요. 여러분도 저는 캔버스 앞에서 잠시 햇살을 느껴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술, 취미, 공예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미가 있는 삶은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양숙님은 못하는 게 없는 취미 부자시고요. 취미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만나볼 순서 궁금하시죠? 김경희님의 뇌를 깨우는 두 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날개 아나운서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4, 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소중한 손 앞으로 저를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보자기.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바꾸기. 또 바꿔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잘 되시죠?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는, 빠르게 깐충깐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쉽죠? 자, 이번에는 주먹과 가위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가위.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시작. 바꾸기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것을 송아지에 맞춰서 해봅니다.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둘, 셋, 넷.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쉽죠? 어려워요. 자, 이거 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한 손은 보자기, 한 손은 가위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바꿔볼 거예요. 바꾸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학교 종이에 맞춥니다.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짠짠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박수 한번 중간 박수 한번 치고. 자, 우리 머리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뇌 운동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먹 쥐고 양손 주먹. 오른손은 엄지손만 펴세요. 왼손은 새끼손가락만 펼 거예요. 요것을 양손을 바꿔볼 거예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자, 입은 가만히, 입은 움직이지 마시고 손만 움직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네, 너무 다들 잘하고 계세요. 자, 이거를 코끼리 아저씨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려는 코로 왔지요. 자, 노래를 조금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시간이 날 때 이것을 많이 하면 내 머리가 좋아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배워봤는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세 분의 방송은요, 인생을 더 즐겁고 알차게 만들어주는 배움과 취미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손 들고 정답 외쳐주시면요, 소극장에서 하는 영화 티켓 2장 선물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지금 진행하는 공개 방송 이름은 뭘까요? 보기 1. 독수리 날개, 2번 부엉이 날개, 3번 갈매기 날개, 4번 황금빛 날개. 저요. 두 번 쓰신 분? 황금빛 날개요. 정답입니다. 너무 뻔한 정답이라고요?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 영화 티켓 2장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연과 삶의 이야기 코너 이종욱님의 야생화 스토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꽃 향기가 궁금하신가요? 9월이 청명한 기운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꽃 향기 이주목입니다. 하늘꽃 향기는 앞산의 품속에 안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며 제가 가꾸고 있는 꽃밭 이름이랍니다. 그 꽃에는 사계절 내내 피고 지는 야생화 50여 종이 조용히 숨쉬고 있어요. 하늘꽃 향기 꽃식구들은 옆에 있는 꽃식구들을 비교하지도 않으며 저마다의 빛깔과 자태를 고요히 드러내며 평화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간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가장 순수한 이야기 같아요.
그럼 잠시 그 하늘꽃 향기의 숨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4월의 봄날입니다. 만바람 벚꽃과 진달래가 가슴을 온통 설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BS 미디어 봉사단 하늘꽃 향기 아나운서 이종옥입니다. 2022년 들어 처음으로 하늘꽃 향기 봄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하늘꽃 향기 꽃이들도 너도나도 신나게 건강한 모습을 뽐내면서 앞다투어 인사를 하고 있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바이팅에서 피어나는 돌단풍은 흰색의 꽃을 가장 빨리 자랑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한답니다. 단풍 모양의 잎을 가졌으며 어린 잎은 나물로도 먹습니다. 꽃말은 생명력, 희망입니다. 또한 하늘꽃 앞산에는 맑은 수채화를 보듯이 연두빛, 초록빛, 분홍, 노란빛의 색들은 싱그러운 봄이 향연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꽃은 주위가 질투하며 봄날이 때도 눈비가 내리고 쌀쌀한 바람이 불 때는 어린 싹들은 깜짝 놀라 움츠리고 다시 땅속으로 쏙 들어가고 싶다 합니다. 아주 키가 작은 노란색 봄맞이꽃이 귀엽게 인사합니다. 봄맞이꽃만은 봄의 속삭임입니다. 요즘 새싹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대주위를 쏙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모진 추운 겨울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참고 이겨낸 그 인고의 세월을 활짝 꽃으로 피우기 위해 준비하는 꽃들이 싱그러운 기운을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꽃친구들도 각각 다른 꽃들의 특성들을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죠.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늘꽃 향기의 꽃이들이 변화되는 소식들을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게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께 전하려 합니다. 기대하시고 만나지 않아도 만날 것 같고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건강들 하시고 다시 다음 시간 만남을 약속하며 꽃처럼 아름다운 날 되세요. 지금까지 저는 BS 미디어 봉사단 하늘꽃 향기 아나운서 이종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아름다운 4월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김지훈님의 나의 책 만들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열리는 9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삶도 열매처럼 익어서 향기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권의 책, 나만의 책을 만들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선시대 또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서재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책을 만들기 위한 또 책에 대한 도서를 연구하는 책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서재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서재학도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발간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성과를 세상에 내놓고 싶어서, 나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서, 나만의 목소리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책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담아내기도 하고 또 삶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책을 읽을 때는요, 책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책을 제일 먼저 고르게 되느냐고 조사를 했을 때 책 제목과 디자인이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책인데 이전 제목을 모르거든요. 이 책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까? 저요. 네. 우리 사회자님.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았을까요? 한번. 네, 맞았습니다. 우리 박순봉 선생님에게 별도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목을 익히 알고 있는데 이전 제목은 You Excellent에서 칭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목에 끌리지 않아서 제목을 출판사에서 표지만 바꿨습니다. 제목과. 그런데 그 다음에 11만 부 정도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또 이 책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양치기 소년인데 연금술사로 바뀐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데요. 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이 책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상실의 시대,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 제목을 잡을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글 안에 키워드나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원주 글쌤이라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글쓰기 모임의 첫 번째 동인지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행복했다. 너무너무 좋은 제목이죠. 왜냐하면 글쌤은 항상 10시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을 내놓고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 아시죠? 마음이 가죠. 아팠죠. 청춘이. 그래서 제목은 그 글 안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내 글 안에 그 시대의 트렌드와 스타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절대 먹히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먹힙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건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제목들이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먹히는 거고요. 오래된 고전에서 차단,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100년 전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제목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것들. 그리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의 조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사색을 감옥으로부터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또 환상적이죠. 내 영혼의 술로타, 제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목도 제가 생각할 때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국에 지금 7군데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 제목 리스트를 쭉 적어보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가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안 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걸 지향할까 그 부분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책과 비슷한 유형의 책 제목을 시장수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서점이나 도서관. 그래서 수필집을 낼 때는 어떤 제목이 좀 좋을까 같은 유형의 장르의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이제 책 제목을 딱 넘어가면 프로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이제 그 프로필은 프로파일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남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독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써서 독자가 알고 읽고 싶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결례입니다. 적당하게 적당한 길이로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프롤로그는
우리가 오페라에서 서막이나 서시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전반적인 것에 대한 해설을 먼저 얘기한 것처럼 네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인사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는 뒤에 쓰이는 거고 프롤로그는 앞에 쓰이는 건데 헷갈리시면 프로필 생각하시면 같은 그 단어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응어는 에필로그이고요. 목차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목차도 그 책 그 소제목들이잖아요. 근데 그 소제목 하나하나도 의미심장하게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목에서 벌써 읽고 싶은 마음이 가는 그 목차가 있죠. 그래서 목차도 책 제목을 정하듯이 신중하게 해서 같은 카테고리끼리 묶어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눕니다. 자, 본문은요. 끊임없이 퇴고를 해서 인쇄되어 책이 나올 때까지 퇴고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부가의 원칙이라고 해서 더 삽입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삭제의 원칙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넣고 빼고 하다가 구성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고에는 전체, 부분, 각계 문절, 용어, 표기법, 또 여러 가지 문장의 최종적인 문장까지 다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본문을 완성해야 됩니다. 간지는 아까 1부, 2부, 3부, 4부를 나눌 때 그 사이에 넣는 그 짤막한 글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이면지 같은 그 어떤 색지 같은 걸 넣게도 되죠. 그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 거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진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약간 1부까지만 읽을까? 2부까지만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간지가 필요하고요. 에필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인사말처럼 폐막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판권이 있습니다. 판권이 뭐지? 너무 생소한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권은 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 복제,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한 권리입니다. ISBN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책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ISBN은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국제 표준 도서 번호입니다. 그래서 내 책이 국제적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책으로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 그렇고 또 수필도 가끔 서평이 나오는데 서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들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북 리뷰, 책에 대한 리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책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거나 책의 가치를 평가한 글, 그리고 발문은 뒷말, 꼬릿말, 그래서 거의 책 표지 뒷부분에 쓰이는 글을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다 보면 책이 한 권이 완성되는데 기타, 표지 디자인, 그 디자인의 위치도 글씨를 가로로 쓰느냐 세로로 쓰느냐, 글씨체는 강렬하게 한 글자 홀 이렇게 크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자잘하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면에 있는 제목들 꼼꼼하게 보시고 에폭시는 우리가 건축용어로서 방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책이 반짝반짝 어느 특정 부위에 반짝반짝하는 거 최근에 보셨죠? 그걸 에폭시 처리한다고 그래요. 네, 에폭시 방수 처리하는 거고요. 편집의 미로 만약에 글이 좀 내 글이 짧아서 페이지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줄간격을 늘리거나 방법이 있습니다. 편집의 미를 살려서 그리고 책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책이 양장본으로 딱딱한 하드보드지로 된 거를 우리가 양장본이라고 하고 책이 잘 휘어지는 책은 소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글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글 쓴 것을 모아서 멋진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우리 원주의 인물이 있죠. 임윤지당. 18세기 조선시대 때 그분은 과부로 살았고 또 자녀도 다 잃었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말하면 공자님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많은 시간들 그것은 무엇을 했냐면 성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 시절에 남자들만의 특권이었던 학문의 세계를 밤새도록 글을 쓰시면서 그분이 논문을 2개 썼는데요. 유구집 윤지당 유고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세상 밖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녀가 성리학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원주에서 발견이 됐고 그 책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사실은 신사임보다도 더 훌륭한 학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책을 쓴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한 편 한 편 모아서 나만의 책을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상 김지은이었습니다. 나만의 소중한 이야기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어지는 순서는요, 제 순서인데요. 저리로 와서 진행하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고 지친 날이었나요? 잠시 멈춰서 사진 이야기로 감성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박순복의 감성사진관,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흐르는 음악은요, 피아노 앰비언트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영혼 바라나시에 대해서 사진 5장으로 짧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겐지스강에 해가 뜨면요, 기도와 함께 죽음까지 이곳에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갔을 때는요, 마침 인도에서 12년마다 열린다는 마하쿰브멜라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마하쿰브멜라 축제는요, 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힌두교인들이 목욕하고 기도하고 죄를 씻는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올해는 4억에서 6억 명이나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며칠은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던 건요, 길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압사 사망자도요, 30에서 40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는데요. 아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데도요, 현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신성한 일이고 종교적인 일이고 힌두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축제 기간에 꼭 참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박순복의 감성사진관은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합니다. 또 신기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소와 개들은요, 태연하게 낮잠을 자거나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삥 둘러서 피해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말로만 듣던 극락이 있다면요, 그들 거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낯설고 신기했던 풍경은요, 나체로 사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사두라는 것은 세속을 떠나서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나체로 다니는 거였어요.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옷 입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틈에서 순례자들은요, 상담도 받고 축복도 받기도 하는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이렇게 나체 사두들을 나가사두라고 하는데요, 나가사두의 그런 그 모습에만 초점이 잡혀서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속상하다고 했어요. 아무튼 정말 문화의 차이라는 건 너무나 대단했어요. 사진 속 순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 공기와 색채, 공간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짧은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라 아쉽죠. 다시 감성사진관에서 인도 사진여행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성사진관 박순보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과 책 그리고 사진, 인생의 의미까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번 정답자는 책 선물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 문제 나갑니다. 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정답 외쳐주세요. 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할까요? 빨간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정답입니다. 나 무라고 소개하겠죠? 자동차를 깜짝 놀라게 하면요, 자동차 반응은 어떡할까요? 힌트 드립니다. 전라도 사람처럼 말해요. 자동차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자동차는 영어로 뭘까요? 전라도 저기 뒤에 있는 원피스 입으신 분. 아, 카 놀라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 카니까 카 놀라요 이렇게 반응한대요.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닭이 벽에 부딪힐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닭이 벽에 부딪혀요. 정답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닭광. 네, 맞습니다. 닭광입니다. 잠시 웃으셨나요? 오래된 퀴즈라고요? 그래도 저는 자꾸 잊어버려서요. 들을 때마다 웃는답니다. 다음은 도전과 자기 표현 코너인데요. 최경식님의 100세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강식입니다. 앞에 그림 어떠세요? 시원해요. 이 방송을 위해서 울진 모 해변까지 가서 촬영해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르게 아름다운 이런 백사장 해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거칠게 보이는 공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은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 들리나요? 네. 정겨운 조용히 아침에 밀려오는 이 파도 소리를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백세 시대, 백세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백세 시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수명은 원래 120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120세까지 살지 못할 뿐입니다. 100세는 꿈의 나이라고 하죠. 그러나 끔찍한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하는 말씀 중에 늙으면 죽어야 해. 너무 오래 살았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얘기는 늙고 병들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경계로 들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은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죠. 이분은 올해 연세가 160인데도 집필과 강연 등으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으로 백세 인생의 공보기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에게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나는 시를 쓰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세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93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정도 입원하고 일상생활을 손수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제 장모는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10여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혼자 일상생활은 거의 할 수 없었던 분입니다. 여기에서 한 분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삶은 다른 한 분은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건강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 할 수 있으며 장수한 분들의 공통점은 건강하게 일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결론은 100세 인생에서 가치는 건강과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세기 전 삶은 3단계, 즉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은퇴한 3단계였습니다. 은퇴 후 한참 일해야 할 나이에 본의 아닌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살아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가치 변화라고 합니다. 이 가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은퇴 시기에 건강, 자기개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일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입니다. 일은 노동, 즉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활동과 함께 봉사와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미로 수필 및 시조 창작, 시민영상 제작과 참여, 야학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역 통장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강관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건강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 정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약과 건강보조식품에 너무 의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대 초에 급성 신부전증을 알았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자연 치유에 집중한 결과 제 생각과 판단은 옳았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완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치유될 거라고 믿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약물에 의해서 그 기능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해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이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코너 마지막 무대인데요. 멋지고 당당한 시니어 라이프 김정민님의 나당당 시니어 차밍 워킹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당당 시니어들의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도전하고
시작하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바로 도시락 인생입니다. 도시락은 누군가의 손길과 정성이 담겨 있기에 더욱 특별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도시락 인생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인생의 이막을 활기차게 열어 무엇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기 전에 인지 강화에 탁월한 네트를 이용한 차밍 워킹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걸을 때 발을 끌거나 말과 생각이 행동과 잘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특별한 운동, 이것이 바로 차밍 워킹입니다. 차밍 워킹은 단순히 걷기가 아니라 바른 체형을 잡아주고 생각, 말, 행동을 하나로 맞추는 훈련을 통해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시니어의 건강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특별한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당당한 걸음으로 변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과 소통과 교류를 나누면서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이 어떠신가요? 저도 프로는 아닙니다. 저도 무대에 서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걷기로 해서 저의 건강을 찾고 있는 저입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영상 사진이군요. 자, 걷기 하기 전에 이러한 무릎의 강화 운동, 준비 운동을 먼저 합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죠? 자, 그리고 무릎 강화, 근력 강화 운동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준비 운동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을 보셨습니다. 계속 준비 운동 중요하죠.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특히 다리를 쓰다 보니까 무릎 강화 운동이라든가 허벅지 강화,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트로 이용해서 걷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다리를 끌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높게 들고 걷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상이 있지 않을까요? 자, 매트를 이용해서 걷기도 하지만 여러 동작을 같이 합니다. 자, 네트를 이용해서 지금 사진으로 보셨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들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무릎을 널찍널찍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서 뜨거운 햇볕이나 날씨에 무관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등과 어깨를 펴면서 아래에 우리 생식기를 꽉 조여주면 벽자세, 자세를 교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게 걷기를 합니다. 발로 뻥 차면서 뒤꿈치를 먼저 대면서 걷습니다. 뻥 들고 뻥 차며 뒤꿈치 대고 뒤에 쭉 펴며 뻥 차며 뒤꿈치 대며 뒤까지 쭉. 이런 자세 연습을 실내에서 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실제 걸으면 폭도 되게 걷는 것보다 넓게 걷죠. 이렇게 넓게 걸으면 우리 심장 활동률이 더 높아지고 심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자, 시간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드렸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 끝날 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도시락에 차밍과 같이
참 워킹과 같이 건강과 웃음 가득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한 나를 만들어 멋진 발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차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출연자들만의 무대가 아니고요, 시민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도 라디오 DJ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네, 뒤에 계신 빨간 옷 입으신 분요, 무대로 모셔서 짧게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코너를 해보고 싶은가요? 시랑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신앙송이요? 네. 예, 황금빛 날개에 마침 신앙송 코너가 없어요. 정말 잘 됐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유성희입니다. 유성희의 신앙송 코너입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걷는 시와 음악의 유성희입니다. 시는 때론 한편의 그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풍경을 그려주고, 때론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가 되어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지요. 오늘도 그 아름다운 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정은율 시인의 오지 않는 택배입니다. 오지 않는 택배라는 표현이 단순히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그리움을 떠올리며 정은율 시인의 오지 않는 택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지 않는 택배. 정은율. 며칠째 햇살은 몸살을 앓고 당신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출렁입니다. 시간의 잎새 어깨에 매달려 떨어지고 벌레소리 씨앗처럼 여물대면 당신 생각에 또 뒤척입니다. 허기진 하루 길 위에 누울 때 계단을 오르면 슬픈 무게로 문 앞에 웅크린 채 졸고 있는 모습. 언제부터 기다렸을까? 울컥. 당신의 문드러진 지문 조각들 끌어안고 들어와 목을 때 뜨겁도록 한참을 꺽꺽이다 전화를 걸곤 했지요. 몇 겹의 계절 가보며 보낸 날들. 이젠 올 수 없는 당신인 줄 알면서도 때가 되면 혹시나 하여 현관문 앞 텅 빈 계단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올해도 태양은 몸살을 앓고 당신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출렁입니다. 정은율 시인의 오지 않는 택배는 이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문 앞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손길은 이제 그 빈 계단만 남아 더 깊은 그리움이 되어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시 한 편이 이렇게 한 사람의 부재를 시간과 계절, 풍경 속에 담아내니
있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나요? 마음으로 걷는 시와 음악에 이성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또 새로운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송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황금빛 날개에서 곧 섭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공개 방송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요. 아, 한 분 더 지원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두 분 주신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실까요? 저는 원주 여성문화기내에서 왔습니다. 원수 여성문학이요. 여기 여성문학의 회원들이 좀 있죠. 네. 오늘 어떤 방송을 들려드릴까요? 아 저는 지금 사실 생각은 없었는데 앞서 하신 분의 그 자녀를 기다리는 그리움의 마음을 듣는 순간 저의 시 중에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가고 싶어서 갑자기 지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홍연희입니다. 홍연희의 자작지 낭송하는 순서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움 홍연희. 그렇지. 얼굴은 늙어도 그리움은 늙지 않는다네.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은 장작불처럼 따뜻이 부르는 소리. 나직이 별에게 건네는 말. 외로움이 병이지 어둠은 무섭지 않아. 마음으로 괜찮다 하면서도 자꾸 눈물을 흘리네. 뒤돌아보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 자연의 선물처럼 곁을 줬다 떠나버린 그대가 언젠가 돌아오리라. 네, 이 시는 그 어둠보다도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그린 시여서 어르신들께 읽어드리면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시를 낭독하게 돼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연희 선생님은요, 원주 문인협회 그 문학인의 회장님도 하셨고요, 여성인의 문학인의 회장도 하셨고요, 시낭송가이기도 하고 뭐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두 분의 시낭송가의 덕분에요, 여기 방송이 아주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개방송 마지막 순서인데요. 공개방송을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주신 황금빛 날개 이동규 회장님의 감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동규입니다.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를 너무 많이 치셨죠? 손바닥 아프시다고요? 그만큼 건강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황금빛 날개 진행자들과 감성과 배움, 자연과 삶,
도전 이야기를 릴레이로 나눠봤는데요. 이웃의 목소리로 채워진 라디오 공개방송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황금빛 날개가 시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축제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빛 날개는요,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오디오실에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황금빛 날개 공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